T-50과 무인 항공기 두 가지의 장점을 고루 갖춘 한국형 무인 전투기도 개발 중이다. K-6해보는 비행을 하다 스스로 적을 발견하면 지상 혹은 대공 공격을 할 수 있다. 현재 실물기의 25% 크기로 시험 비행을 마친 상태다. 새롭게 도입되고 있는 무인 항공기가 미래 전쟁의 양상을 바꿀 것이다. 군단급과 사단급 무인기, 그리고 무인 전투기 등이 주축이 된 미래 전쟁터. 무인 정찰기가 실시간으로 적진을 정찰, 그 내용을 전송하면 무인 전투기가 출동해 공격을 한다. 무인 항공기가 투입되는 미래 전장은 지금과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을 띠고 있을 것이다. 아덱스 2009에서는 대한항공이 개발한 근접 감시용 무인 항공기인 푸스7과 전술 무인기 푸스9도 선을 보였다. 조종사가 필요 없는 감시용 무인 항공기가 우리 기술로 개발됐습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코스7은 대한항공이 민수용으로 개발한 근접 감시용 무인 항공기다. 5개사가 민간용으로 개발했습니다. 코스7은 대한항공이 무인 항공기 기술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개발한 무인 항공기로 비행 반경이 40km다. 해안이나 산불 감시 등 민수용으로 개발됐지만 정찰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국산 장비를 탑재해 국산화율이 97%에 이른다. 대한항공에서 자체 개발 중인 푸스9. 군단이나 사단급에 사용될 수 있는 실용 무인기다. 국제적으로 군용 무인기 시장에 진입해서 경쟁할 수 있는 제품으로 만들었기에 이전에 개발된 코스7과는 형상과 기술이 판이하게 다르다. 코스7이 40km 정도 비행 반경을 가지면 코스9은 한 80km, 그리고 형상도 세계적으로 아주 도전적인 이 형상으로 저희가 만들어서 이 동체를 날개와 일체화시키는 그런 소위 브랜디드 윙이라는 이 새로운 형상을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기존 항공기의 경우 동체와 날개가 서로 간섭 현상을 일으켜 항력을 발생시킨다. 그런데 블렌디드 윙 바디 형상은 돌출 면적이 적어서 그만큼 항력을 최소화할 수 있고 동체 같은 경우는 양력을 더 발생시키는 효과가 있다. 코스9의 유려한 디자인 속에는 섬세한 과학이 깃들어 있는 것이다. 가상 비행연구센터. 코스9은 이곳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제 비행 상황과 똑같은 비행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속도 170 이상으로 해서 5, 3. 가상 비행 시험을 통해 실제 비행 시험 중 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한 번도 발생하지 않는 성과를 거두었다. 코스9의 핵심 기술로 꼽히는 영상 기반 자동 착륙. 파일럿의 눈으로 직접 보는 것처럼 영상을 이용하여 착륙 지점을 인식한 후 그 물망을 이용 자동 착륙을 할 수 있다. 비행체 전방에 위치한 전방 주시 카메라를 통해 획득한 영상을 통해 제어가 이루어지고 자동 착륙이 가능하다. 다른 나라에서는 GPS나 이런 걸 사용해서 자동 이착륙하는 데 반해서 저희는 이 파일럿처럼 사람 눈으로 눈과 같은 원리를 쓴 영상을 인식해가지고 사람과 똑같이 자율적으로 착륙하도록 이렇게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또 비행체 일부가 손상이 돼도 자기 자신이
어디가 고장났다 하는 것을 인식을 하고 스스로 비행 로직을 바꿔가면서 계속적으로 안전하게 비행을 할 수 있는 기술. 이건 역시 자율 비행의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 코스9은 영상 기반 자동 착륙과 고장 포용 비행 기술 등을 통해 군단이나 사단 현장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 (2009년 12월) 초 고흥 항공센터에서 코스9의 비행 시험이 있었다. 가상 비행 테스트 공간을 벗어나 실제 하늘에서 비행 능력을 시험해보는 날이다. 무인 항공기가 발사대를 벗어나 힘차게 하늘로 날아올랐다. 성공적인 시험 비행을 마친 코스9. 군 현장에서 그 활약상을 볼 날을 기대해 본다. 국내 첨단 무인 항공기 중엔 대대급 이하의 소부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초소형 무인 항공기도 있다. 소규모 단위의 부대에서 독립적으로 정찰이 필요할 때 사용 가능한 크로우. 개인 병사들이 정찰 임무가 생겼을 때 2, 3분 정도의 준비만으로도 운용이 가능하다. 필요에 따라 바로 언덕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 크기는 작지만 큰 무인 항공기들이 가지고 있는 관성 센서나 항법 장치들을 모두 갖춘 크로우. 8km까지 스스로 왕복이 가능하며 300m 고도에서 45분 동안 머무르며 정찰을 할 수 있다. 크기는 작지만 기능은 첨단이다. 크로우는 초소형이지만 10m/s 이상의 강풍에서도 비행이 가능하고요. 가장 큰 장점으로는 운영 편의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던져서 이륙할 수 있고 어느 곳이나 착륙할 수 있습니다. 착륙 시에도 기체의 안전을 위해 스스로 조립전 상태로 분해되는 크로우. 작지만 모든 기능을 최적화시켜 탑재시킨 기술력이 돋보이는 무인 항공기다. 민소형 무인 항공기 중에는 이미 실생활에서 활용 중인 제품들도 있다. 대량 생산 체제가 가능한 엑스콥터는 방제용으로 사용되는 농업용 헬기다. 엑스콥터는 2007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했다. 그 후 2년 동안 미흡한 부분을 개선, 수출까지 성공한 첨단 무인 헬기다. 취미용 헬기는 우리 전문용어로 말하면 RPV라고 합니다. 리모트 파일로트 비클이라 해가지고 조종사가 수동으로 헬기를 이륙하고 비행을 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본사에서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는 헬기는 GPS와 관성 항법 장치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이륙을 해서 자동으로 비행을 하고 전파가 끊겼을 때 자동으로 홈포인트로 귀환하는 유도 제어 기술이 들어간 첨단 무인 헬기가 되겠습니다. 관성 항법 장치와 GPS 수신기를 장착, 자동 이착륙과 편대 비행이 가능한 엑스콥터는 주요 부품의 90%를 국산화했다. 농업 인구가 감소되는 현 시점에서 넓은 평야에 쉽게 농약을 살포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매력적이다.
자동 비행과 제자리 비행이 가능한 엑스콥터는 30kg 정도의 농약을 탑재할 수 있다. (4.5m) 높이에서 정밀 방사가 가능한데 농약을 살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0분 정도다. 시간도 절약되지만 송전선 아래쪽에서 뿌리다 보니 전선에 걸려 추락하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탑재 장비만 교체하면 항공 촬영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해 그 쓰임새가 기대되는 무인 항공기다. 각 대학을 중심으로 무인 항공기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군용을 넘어 민수용으로 사용 가능한 무인 항공기 개발이 늘고 있다. 신뢰성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충남대 벤처기업인 이곳에서는 관성 센서는 물론 기체에 들어가는 작은 부품 하나까지 국산화하려고 노력해왔다. 그 결과 무인 항공기에 적합한 작은 크기의 관성 항법 장치를 개발, 사용하고 있다. 지난 2008년 4월 무인 항공기 아리스스톰이 날아올랐다. 목표는 독도 왕복 비행. 약 220km 떨어진 독도를 선해 비행하고 4시간 40분 만에 무사히 돌아왔다. 당시에 일본에서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지금까지 계속 그래 왔습니다만은 그게 좀 드셀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 기술로 만들어진 우리의 무인 항공기로 독도까지도 보호할 수가 있다. 정찰 또는 뭐 필요하다면 공격까지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단 기획을 했었습니다. 독도를 왕복함으로써 국산 관성 센서의 성능을 증명한 초저가형 무인 항공기 아리스스톰. 아리스스톰은 10kg 내외의 의약품이나 긴급 수송 물품 등을 섬 지역으로 수송하는 용도로 사용이 기대된다. 서울대 기창돈 교수가 만든 스너글. 이 무인 항공기는 관성 센서가 있어야만 날 수 있다는 고정관념을 유쾌하게 깨뜨렸다. 대한항공 칼기가 사할린스 항공에 떨어진 사건이 있습니다. 거의 한 260명 정도가 거기서 사상을 당했는데요. 그때 보면은 가장 그 사고의 핵심이 관성 센서의 고장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무인 항공기에도 관성 센서하고 GPS 수신기가 들어가는데 관성 센서가 고장을 일으켰다, 아니면 관성 센서가 없다고 했을 때 GPS 수신기만으로도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연구를 해보자라는 게 이제 처음에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엔 고가의 GPS 수신기를 장착했지만 지금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저가의 GPS 수신기만으로도 무인 항공기를 날릴 수 있게 됐다. 2001년부터 연구를 시작. 자동 이착륙에 성공하기까지 비행 실험만 200여 회. 비행기가 완파된 적도 5번이나 된다. GPS 수신기만으로 비행에 성공한 한국의 무인 항공기 스너글은 2007년 미국에서 열린 국제 무인기 학회에서 발표돼 큰 주목을 받았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개발한 무인 항공기 두루미. 2000년부터 개발을 시작한 두루미는 지난 2004년 기상관 측에 성공했다. 두루미는 관측 센서를 이용하기 때문에 기존에 풍선을 띄워 기상을 관측하던 것보다 한층 더 정밀하게 온도와 습도, 기압까지 측정할 수 있었다. (1호기보다) 한결 세련된 두루미 3호기. 외양만큼 항법 장치에도 변화가 있었다. 2009년 12월 초 두루미 3호기는 기창돈 교수와 협력. 관성 센서 없이
GPS 장치만으로 날아올랐다. 진짜 두루미를 보고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만큼 성공적인 비행이었다. 무인기의 비행 자세를 안정되게 해주는 관성 센서 없이도 무사히 비행 시험을 마친 두루미 3호. 이를 통해 GPS 수신기만으로 무인 항공기를 띄울 수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입증된 셈이다. 최근에는 무인 항공기의 크기나 성능뿐만 아니라 연료 부분에도 녹색 바람이 불고 있다. 팔콘은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수소 연료 전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한다. 가장 주목할 만한 장점은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그 배터리보다 훨씬 오래 비행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이죠. 이론적으로 보면은 현재 배터리로 구동하는 무인기의 경우에 1시간 남짓 정도 되는 채공 시간을 갖는데 유사한 크기의 연료 전지를 사용하게 되면은 한 10시간 가량 비행이 가능합니다. 권세진 교수는 수소와 봉소나트륨을 이용한 액상 수소화물에서 수소를 추출해 사용했다. 추출된 수소는 전기 발생 장치인 연료전지 스택에 공급돼 밀도가 높은 에너지를 만들어내게 된다. 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가 결합할 때 만들어지는 전자 교환을 통해 전기를 만든다. 그 과정에서 나오는 생성물은 물, 환경에 전혀 해가 없다. 에너지 밀도가 높은 수소 연료 전지의 쓰임새는 무궁무진하다. 휴머노이드 로봇, 디지털 카메라 등의 내장형 배터리로 활용할 수 있어 새로운 동력 장치로 주목받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무인 항공기 연구 개발 경쟁이 치열한 21세기. 작고 경제적이어서 실생활에서의 사용 용도가 무궁무진한 초소형 무인기 부문도 예외가 아니다. 다양한 형태의 초소형 비행체들이 연구 개발 중에 있다. 초소형 비행체는 작은 새나 큰 곤충을 모방한 비행체이고, 이런 비행체가 날아다니면서 영상 정보 수집이나 그 외에 다른 정보를 보낼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행체 로봇 크기를 80cm 이하, 무게 1kg 이하로 제한하는 초소형 비행체 분야 최고 수준 대회인 EMAV 2009. 유럽 초소형 비행체 학술 발표회 및 경연 대회인 이곳에는 주로 유럽의 대학교와 연구소 팀들이 참여하는데, 이들이 경기를 통해 대회 연구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다음 연구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 한 한국 학생이 곤충처럼 날개를 펄럭이며 나는 오니소프터형 비행체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오니소프터형은 초소형 비행체 중에서도 만들기가 가장 복잡하고 어렵다. 전문가들은 오니소프터형 비행체가 차세대 초소형 비행체로 가장 적합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Perfect, almost perfect flight of an elegant flapper, Simon Lee from South Korea. 나흘간의 경기가 끝난 시상식 날, 실내 자율비행 분야의 수상자는 역시 오니소프터형을 선보인 이진욱 학생이었다.
진욱이는 무인 항공기. 그 중에서도 날갯짓으로 움직이는 초소형 무인기에 관심이 많다. 더 완벽하게 비행할 수 있는 날개를 만들기 위해 설계하고 만들어보는 작업을 틈틈이 하고 있다. 요즘은 비행체의 크기와 형태를 계속 연구하면서 완벽한 날갯짓을 표현해보려고 노력 중이다. 물론 크기를 줄이는 것도 그 목적이긴 하지만 일단은 최대한 그 지금 자연에 있는 곤충이라든지 그거의 모습과 최대한 가깝도록 하는 게 목적이니까 어쩌면 뭐 곤충이랑 완벽하게 똑같은 모습이어서 감쪽같이 속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미래의 항공우주학자가 품은 꿈. 그 열정의 하늘에 이미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미래의 초소형 무인기가 날고 있다. 2009년 11월 말 고흥 항공센터에서는 스마트 무인기의 지상 통합 시험이 한창이었다. 스마트 무인기는 헬리콥터와 비행기의 장점을 모두 가진 똑똑한 항공기다. 세계적으로 차세대 헬기 개발 경쟁이 뜨거운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스마트 무인기는 2010년 비행 시험을 목전에 두고 있다. 스마트 기술의 핵심은 바로 틸트 로터, 회전 날개의 각도를 조정할 수 있는 기술이다. 틸트 로터의 특징적인 기술은 그 회전 날개, 로터라고 부르는 회전 날개가 이륙할 때는 하늘을 보고 돕니다. 그래서 수직으로 이륙을 하거나 착륙을 할 수가 있고요. 이륙을 한 다음에는 로터를 앞으로 전환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 착륙할 때는 로터이던 것이 전환을 하면 마치 프로펠러 비행기의 프로펠러처럼 역할이 바뀌게 됩니다. 스마트 무인기는 이륙 시 헬기처럼 프로펠러가 위를 향하고 있다가 일정 속도 이상이 되면 로터를 회전시켜 보통 헬리콥터의 2~3배 빠른 속도로 비행할 수 있다. 틸트 로터형 무인 항공기는 미국에서도 2008년에나 양산할 수 있었을 만큼 개발이 어려운 분야다. 이러한 비행기를 한국이 세계에서 2번째로 개발해낸 것이다. (2002년 6월) 연구를 시작한 스마트 무인기는 지난 2007년 11월 축소기를 이용한 비행 시험을 실시했다. 스마트 무인기를 개발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자동 비행 제어 프로그램. 무인기에 실은 컴퓨터가 자동 조정을 제대로 하는지 검토한 결과 자동 이착륙 및 자동 천이 비행에 성공했다. 스마트 무인기는 우리가 개발을 시작한 이후에 그 가장 어려운 점인 자동 비행 제어 프로그램의 입증을 이미 마쳤습니다. 40% 축소기 시험을 하여서 여기에 대한 비행 시험을 마쳤는데 이 비행 시험은 세계 2번째로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축소기에 대한 비행 시험을 마쳤고요. 지금은 그 풀스케일기에 그 지상 시험을 지금 하고 있고요. 곧 그 비행 시험에 이제 돌입할 예정입니다. 스마트 무인기는 활주로 확보가 곤란한 한국 지형에 적합한 미래형 무인 항공기다. 무인 항공기가 필요한 지점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기술을 자율 비행 시스템이라고 한다. 지금은 한창 가상 비행 시뮬레이션을 통해 자율 비행에 대한 막바지 검토가 진행 중이다. 실제 비행 상황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비행체 시스템과 자동 비행 소프트웨어를 검증하고 운용 훈련도 하고 있다. It's a very complex design, and it takes a lot of courage to work on a design like this. But apparently, Kerry has been quite successful. I think the smart UAV has a very strong, a very bright future in the world of unmanned aerial reconnaissance. 2010년 상반기 스마트 무인기는
실물기로 비행 시험을 할 예정이다. 스마트 무인기의 비행 시험 성공은 무인 항공기 시대를 앞당길 것이다. 항공 선진국으로의 비상이 바로 눈앞에 있다. I've got a 5-month-old son at home. The opportunity for him to play with more robots and get into unmanned systems and where they'll be in another 20 years, it gives me chills to think where we'll be. Unprecedented potential because of the challenge that it can pose to the manned aircraft. I see the unmanned aircraft as a potential to transport people from point A to point B in the future. Unprecedented potential, unprecedented. 더 나아가서 이제 기술 발전이 된다면 앞으로 우편 배달도 무인 항공기가 공중에서 직접 해당 지대까지 우편물을 투하하는 수준까지도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이렇게 썰매 타고 갖다 주는 것이 아니고 무인 산타 로봇이 날아다가 이렇게 선물을 갖다 주는 그런 미래상을 좀 상상할 수도 있겠고요. 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전자 IT 기술이 세계 거의 톱 수준에 올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형화해서 자율 비행을 가능케 하는 것들이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다, 빨리 경쟁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희망은 아주 있다고 봅니다. 가능성도 크고요. 아마도 명품이 몇 개 나와서 세계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초소형부터 소형, 중형까지의 어떤 무인 비행체가 나오리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KT-1과 T-50으로 시작한 우리의 첨단 항공 기술. 이제 수리온과 무인 항공기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일반인들의 관심이 집중된 분야는 단연코 에어쇼였다. 최신 군용기의 시범 비행은 관객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대한민국 공군은 올해로 건군 60주년을 맞아 특별한 행사를 선보이기도 했다. 우리 공군의 특수비행팀인 블랙 이글과 미 공군의 썬더버드 특수비행팀이 처음으로 나란히 우정비행에 나서 눈길을 끌었던 것이다. 명실공히 세계 최고인 썬더버드와 견주어도 모자람이 없는 블랙 이글 팀은 국산 초음속 고등 훈련기인 T-50으로 재탄생해서 그 기량을 마음껏 뽐냈다. 최초의 한국형 기동 헬기 수리온. 지금 센서가 온보드에는 625개의 센서가 있고요. 지금 2호기다 보니까 항공 관계자들의 주목을 받은 수리온은 대한민국을 세계 11번째 헬기 개발국으로 부상시킨 주인공이다. 딴 나라 헬기 좀 쓰겠습니까? 또한 과학적 디자인에 첨단 기능을 갖춘 사단급 무인 항공기들이 선을 보였다. 첨단의 이름으로 승부를 던진 수리온과 무인 항공기. 그 세계에 주목해보자. 네, 우리나라 최초의 국산 헬기 수리온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2009년 7월 31일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시제기가 출고됐다. 날쌘 기동력의 상징인 수리와 숫자 100이나 완전한 상태를 의미하는 순우리말 온이 합쳐져 탄생한 수리온.
2006년 개발에 착수. 2009년 7월 첫 선을 보인 수리온에는 대한민국 항공기술의 면면이 무르녹아 있다. 현재 군에서 사용 중인 많은 헬기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든다면 500MD, UH-1H 이런 헬기들이 이제 처음에 60년도부터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이 노후화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개발 중인 수리온을 통해서 적기에 대체함으로써 전력 공백을 막는 그런 첫 번째 이유가 있고요. 1960년대 헬기가 처음 도입된 이래 대한민국은 세계 7위의 헬기 운용국으로 성장했지만 세계적인 운용 규모에 걸맞지 않게 헬기는 계속 수입에 의존해왔다. 수리온 개발에 들어간 시간은 총 38개월, 3년이 조금 넘는다. 통상적으로 선진국에서 헬기 개발에 드는 시간이 10년임을 감안하면 놀라운 성과다. 해외 기술의 도움 없이 독자 개발에 성공한 수리온. 이를 계기로 한국은 헬기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발돋움했다. 더욱 의미 있는 사실은 수리온이 대한민국 전역 어디에서건 작전 수행이 가능한 한국형 헬기라는 점이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By the Korean people, of the Korean people, for the Korean people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에 의해서 그리고 많은 한국 장비를 넣어서 그리고 한국 사람이 쓰기에 가장 편한 그런 구조 그리고 가장 안전한 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수리온을 개발했다. 그것이 한국형 수리온입니다. 한국 지형에 맞고 한국 조종사에 적합한 한국형 기동 헬기. 이를 위해 실제 한국 조종사 100명의 치수를 재고 각각의 운동 동작까지 측정해 조종석 설계에 반영했다. 수리온의 100% 디지털화된 조종석은 한국형 기동 헬기의 성능이 세계적으로 손색이 없음을 보여준다. 아날로그 계기들로 가득했던 조종석을 디지털화해 조종사의 피로를 경감시켰다. 6곱하기8인치 모니터 4개를 설치해놔서 조종사 한 명이 2개씩 사용하도록 그 6곱하기8인치 모니터를 흔히 우리는 MFD라고 얘기하거든요. 다기능 시연기, 멀티펑션 디스플레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것은 일종의 컴퓨터 화면입니다. 꼭 필요로 한 화면만 띄워놓고 조종사가 보고 불필요한 것은 볼 필요가 없는 것은 사실 안 봐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건 내부적으로는 작동해도 눈으로는 나타나지 않게 이렇게 해서 조종사의 워크로드를 경감시켜주고 물론 이상이 있는 경우는 자동으로 팝업돼서 시연되도록 경고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조종사의 피로를 최소화하면서도 헬기가 지닌 본연의 기능은 향상시킨 수리온. 수리온은 최첨단 4축 자동 비행 조종 장치로 조종사가 조종관을 잡지 않고도 자동으로 제자리 비행과 수평 기동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수리온 헬기는 속도형, 즉 제자리 비행부터도 아예 손발을 놓고 자동 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최대 속도까지 마찬가지고 핸즈프리 상태로 앞이 보이든 안 보이든 비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데 흔히 얘기하는 4축 센서를 갖고 있다, AFCS 즉 자동 비행 조종 장치를 장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용어하고 연결이 되겠습니다. 수리온의 수직 비행 능력은 블랙호크와 대등하다. 백두산 높이의 상공으로 수직 상승, 제자리 비행이 가능하다. 탁월한 수직 비행 능력을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블레이드다. 로터 블레이드라고 부르는 회전 날개는 헬리콥터의 핵심 부품으로 최첨단 기술의 결정체다. 로터 블레이드는 헬기에서 헬기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날개가 있듯이 헬리콥터에서는 로타가 있는 거고 이 로타로 인해서 추력과 양력을 발생시켜서 헬기가 나를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게 블레이드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로 실제 헬기에 장착된 로터 블레이드. 헬리콥터에서 엔진은 돌려주는 힘만 발생시키고
모든 힘은 블레이드가 장착되는 메인 로터에서 나오게 된다. 메인 로터의 힘으로 위로도 뜨고 앞뒤로 비행도 하고 고개 비행까지 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로터 블레이드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들어갈 하니콤 코어 단품인데요. 가공 상태가 어떻습니까? 로터 블레이드는 벌집 모양의 허니콤 코어 위에 탄소 섬유와 유리 섬유를 여러 번 겹쳐 쌓은 후 압축해 만든 100% 복합 소재다. 무게는 가볍지만 실제 강도는 금속과 맞먹을 정도로 단단하다. 수리온은 군용 헬기이기 때문에 군대에서 요구하는 내탄 기능까지 겸비해야 했다. 총탄에 피격이 되더라도 30분 동안 무사 귀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수리온의 로터 블레이드는 단순한 날개가 아닌 첨단 과학의 종합인 셈이다. 속이 꽉 찬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형 기동 헬기 수리온. 수리온의 국산화율은 63%에 이른다. 이렇게 수리온을 개발하면서 쌓인 기술은 공격형 헬기 개발 시 직접 활용할 수 있다. 소방 헬기, 산불 진화 헬기 등 다양한 기종의 파생형 헬기 개발에도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2010년 초 시험 비행에 성공하면 한국은 명실상부한 항공우주 선진국으로 우뚝 설 것이다. 첨단 항공기 기술과 생산 능력을 겨루는 보이지 않는 시장에서 최근 가장 큰 화두는 무인 항공기 시스템이다. 유인 항공기의 첨단화에 머물던 항공기술은 조종사 없이 비행할 수 있는 무인 항공기 개발로 급속히 이동하기 시작했다. Airplanes, aircraft, helicopters can't provide 24-hour surveillance. They have to go up, they have to come back down, and rotating those just isn't feasible in those environments. So providing a UAV that can monitor a terrorist or track a particular target of interest for hours on end, it's that dull and boring piece of the mission that a UAV is exactly suited for. 무인 항공기는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상의 원격 조종이나 프로그램에 따라 자율적으로 비행하는 비행체를 말한다. 군사용 표적기로 개발되기 시작. 주로 정찰용으로 사용되어 온 무인 항공기는 걸프전을 계기로 현대전의 핵심 전력이 된다. 무인기가 이제 그 효능을 절대적으로 이제 보여주기 시작한 것이 중동 사막의 폭풍인가요? 그 전쟁 때죠. 그때 무인기가 장시간 채공하면서 위험 지역에서 장시간 채공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다 파악을 해가지고 이제 전송을 해줘서 미군이 군사 작전 수행을 아주 쉽게 인명 손상 없이 하게 되면서 아주 이름을 떨치게 된 거죠. 2002년 11월 3일 예멘 서북부 사막의 고속도로 상공.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을 장착한 프레데터가 알카에다 고위 간부의 차량을 저격했다. 정찰 임무에 머물던 무인 항공기가 폭격 임무까지 수행하면서 전쟁을 벌이는 시대가 온 것이다. 현재 전 세계 30여 국가에서 300여 종의 무인 항공기가 개발 중에 있다. 바야흐로 세계는 무인 항공기 개발 전쟁에 돌입한 것이다. 무인기에 대한 세계 각국들의 투자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2003년도에 유인 항공기 전체 수적인 면에서 약 1% 했던 것이 2006년도는 2%로 증가했고 2010년도는 5% 그리고 2015년 경에는 약 10%까지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바탕으로 전문가들은 무인 항공기가 전쟁의 모습을 바꿀 것이라고 예측한다. 최신 전투기인 F-35가 미국이 개발하는 마지막 유인기가 될지도 모른다는 미 국방장관의 예측은 무인 항공기 전성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무인 항공기의 현주소는 어떻게 될까?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1991년 개발에 착수, 2000년에 완료한 우리나라 최초의 무인정찰기 송골매. 송골매는 기본적으로 활주로 이륙 기능이 있으며 야전에서 운용되는 만큼 기동성 확보를 위해 발사대 이륙도 가능하다. 2002년부터 군단급에 실전 배치돼 운용 중인 송골매는 일체형 영상 감지기를 탑재하여 주야간 감시 정찰도 가능하다. 110km 떨어진 적진의 동향을 손금 보듯 감시하며 지상군에게 신속히 전달할 수 있다. 실제 운용에서도 볼 수 있듯이 무인 항공기는 항공기 기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인 항공기와 이착륙 장치, 지상 통제 시설, 그리고 지상 중계 장비를 아우르는 시스템 자체를 의미한다. 무인 항공기는 항공기 하나만으로는 되지 않고 사실은 지상에 사실상의 이제 조종사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데이터를 연결해야 되고 많은 이제 그 지상국 장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를 통틀어서 이제 시스템이라고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무인 항공기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무인 항공기 시스템으로 불리고 있다. 송골매를 개발했던 무인 항공기 기술 토대 위에서 카이는 사단 무인기 시범기를 개발했다. 사단급 운용을 목표로 하는 무인 항공기로 크기는 현재 군단급에서 운영 중인 송골매의 3분의 1 수준이다. 특히 4호기의 형상은 일반적인 무인 항공기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4호기는 외형을 좀 단순화하고 미려하게 뽑아줬고, 그리고 임무 장비인 영상 감지기를 비행체 내부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성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1, 2, 3호기와는 달리 전면 투영 면적이나 외부로 돌출된 표면적 자체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정찰 감시를 한다는 나의 의도가 적에게 들키지 않도록 기도 비닉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되겠습니다. 사호기는 날개뿐만 아니라 동체 자체도 양력을 가질 수 있도록 윙바디 형태로 설계했고, 이착륙 시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는 꼬리 부분을 제거, 항력을 최소화했다. 사단 무인기는 기체의 크기도 줄었지만 탑재되는 장비의 크기도 반으로 줄었다. 사단 무인기 시범기는 부피도 적지만은 무게 같은 경우에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각종 탑재되는 전자장비가 고성능화를 요구하면서도 부피나 무게는 축소된 형태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두뇌에 해당되는 비행조종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부피와 무게가 절반 정도의 구현을 하면서도 2배의 성능을 가진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중량은 줄이고 기능은 높인 사단 무인기는 탐지 능력도 3배 이상 증가했다. 사단 무인기에 탑재된 고성능 영상 감지기는 거리 8km에 이동 중인 소형 차량 자동 추적이 가능하다. 고성능 영상 감지기는 주야간 영상 감시가 가능하다. 시험 비행 시 적외선 영상을 통한 야간 탐지에서도 19km 떨어져 있는 삼천포 대교의 현수교 와이어를 확인할 수 있을 만큼 고해상 영상을 제공했다. 이 3호기가 후크와 그물망 회수를 이용 착륙하는 것과 달리 4호기는 좀 더 업그레이드된 착륙 방식을 채택했다. 그 사용자하고 그 인력,
장비를 갖다가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빌트인된 그 파라슈트하고 에어백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주로가 없는 지역에서도 그 파라슈트하고 에어백을 통해 가지고서 비행체를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물망 회수 장비마저 필요 없는 4호기. 야지에서의 활용도와 안정성이 한층 높아진 셈이다.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은 지상 통제 장비다. 군단 무인기 송골매는 3대의 콘솔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4단 무인기 2, 3호기의 콘솔은 1대. 4호기의 경우 한 대의 콘솔로 2대의 무인 항공기를 동시에 제어할 수 있게 업그레이드됐다. 4단 무인기 시범기는 첨단 장비와 다양한 지형에서의 전천후 운용 능력을 통해 군에서의 운용이 기대되는 무인기다.